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랜딩클럽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저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, 저는 한 20% 정도 수익이었다가 한순간에 마이너스 될 뻔했는데 간신히 플러스로 나오긴 했는데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랜딩 클럽의 의미가 있는 게 역시 소파이와 얼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돌고 있습니다. 일단은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예상했던 것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조금 기대 이하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고 타겟 프라이스가 20달러 후반이나 30달러 초반대쯤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랜딩 클럽의 주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이거를 만드는 와중에 장이 열리고 주가가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5%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EPS도 좋았고요. 매출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.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개 가져와 보면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인 핵심 멤버들에게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대출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연체율이 역사적으로 낮았던 기간으로 얼추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더 상환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맞습니다.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원래부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방어가 안 되는 모습이었잖아요. 물론 1년, 2년 후에는 완벽히 좀 금융주 느낌이 날 텐데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언급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언급이 있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. 금리 인상이 대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. 당연하겠지만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하겠지만 상환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작년에는 이 금리 인상의 이슈가 굉장히 기업을 좀 흔드는 이슈였다면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 이슈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올해 자동차 관련 기타 등등 뭐 상품을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이번 분기, 그러니까 저번 분기죠. 그러니까 4분기에 예금이 11% 증가했다고 합니다. 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4분기에 보았듯이 계속해서 대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.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게 맞는데 문제는 1분기가 계절적으로 대출 관련이 좀 안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. 저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1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번 분기 는 굉장히 좋았으나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이번 분기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언급이 되면서 여기서 좀 주가가 내려앉는 모습이 있고요. 소파이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아마 같은 의미로 소파이도 역시 이렇다는 건 개인 대출 부분에서야 이번 분기의 성장성은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거의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면 소파이도 1분기 개인 대출 쪽은 조금 다른 분기에 비해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또 하나의 중요한 관련 기업인 로빈후드의 실적 발표가 장마감 후에 있습니다. 로빈후드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하겠지만 거래 관련 이 매출이나 암호화폐 관련 매출 기타 등등
웬만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출 관련 실적에 대한 참고를 랜딩클럽에서 할 수 있다면 투자나 뭐 암호화폐 관련 거래 요런 것들은 로빈후드 꺼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로빈후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많이 매출이 방어해 줬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로빈후드의 최근의 이슈는 역시 암호화폐 월렛인데요. 이게 과연 향후 얼마나 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건 레볼루트가 미국에서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를 시작한 후에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것 때문만은 아니죠. 뭐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 PFOF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역시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뭐 로빈후드도 그렇고 뭐 소파이도 그렇고 어쩔 수 없지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레볼루트 관련된 영상은 제가 1월 3일에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. 유럽 쪽에서 가장 큰 디지털 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고 미국의 뱅크 차터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소파이와도 좀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는 기업입니다. 다만 매출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. 이 레볼루트도 그렇고 제가 소개했던 웬만한 디지털 뱅크 차임도 그렇고 결국은 신용카드 쪽 거래 관련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참고해 볼 만한 기업이긴 합니다. 일단 로빈후드의 실적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데니머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. 좋은 소식인데 주가가 반등을 하진 못했고 현대 오일뱅크와의 파트너십 관련 내용인데요. 뭐 같이 개발한다, 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. 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는 이 제품들을 아시아 쪽에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,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한 어떤 판매 루트로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충분히 여기서는 이미 아시아 쪽에서 꽤 큰 기업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게 뭔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캐나다 연기금에서 버진 갤럭틱과 데니머의 숏 포지션을 늘렸다고 합니다. 이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요.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버진 갤럭틱과 데니머 사이언티픽의 숏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. 숏 포지션의 유통 물량에 버진 갤럭틱은 2.2%, 데니머는 1.9%라서 정말로 많은 비중이고요. 4거래일 연속으로 늘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숏을 치고 있다.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가져오고 일단 핀테크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